아들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고 그 아들이 집 현관 비밀번호를 바꾼다면 당신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이 끔찍한 상상이 현실이 된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평생을 바쳐 모은 재산을 아들의 사업 자금으로 내어주고 고맙다는 아들 부부의 말에 들떠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집은 더 이상 그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주고 쫓겨난 한 아버지의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최진섭. 평생 성실하게 일해 마련한 작은 상가와 아파트가 그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아들이 사업을 시작한다며 손을 벌렸을 때 그는 아들의 성공이 곧 자신의 안락한 노후라고 믿었습니다. 통장을 전부 내어주고 집까지 아들 부부의 공동 명의로 돌려주었을 때만 해도 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재산이 완전히 넘어가자 자식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었던 실제 사례처럼 그의 비극은 시작되었습니다. 안부 전화는 뜸해졌고 함께하던 식사 자리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행에서 돌아온 그를 맞이한 것은 굳게 닫힌 현관문과 바뀐 비밀번호였습니다. 소송을 걸어봐야 이미 증여된 재산을 되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고 그의 손에 남은 것은 너덜너덜해진 몸과 마음 그리고 산산조각 난 가족 관계뿐이었습니다. 최근 법조계에서는 이런 상속 분쟁을 독이 된 유산이라고 부릅니다. 한 언론사의 법률 칼럼에 따르면 이 분쟁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방금 보신 최진섭 씨의 사례처럼 재산을 미리 받은 자식이 부모 부양을 외면하는 불효소송. 그리고 둘째는 부모가 돌아가신 후 재산을 받지 못한 다른 자녀들이 유언의 효력이나 법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 즉 유류분을 주장하며 벌이는 형제간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내가 없으면 그래도 피를 나눈 형제인데 알아서 잘 나누겠지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 위험한 착각입니다. 한 일간지의 지적처럼 상속의 1순위 원칙은 자녀들 간의 협의가 아니라 부모가 남긴 유언이나 생전증여입니다. 이 때문에 평소 애틋했던 특정 자녀에게 재산이 쏠리게 되고 이는 결국 남은 자녀들의 서운함을 넘어 법정 다툼으로 이어져 가족의 화목을 뿌리째 흔들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치명적인 오해는 내 노후는 자식이 책임져 주겠지 라는 믿음입니다. 아직 경제관념이 서툴고 재정관리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자녀에게 섣불리 나의 전 재산을 넘겨주는 것은 내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이끌 운전대를 남에게 통째로 맡겨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경제력을 잃은 부모는 가정 내에서 발언권을 잃기 쉽고 최악의 경우 아무도 부양하지 않는 비참한 상황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재산을 너무 일찍 주면 안 된다 고 경고하는 이유의 핵심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선의로 건넨 유산이 어떻게 비수가 되어 돌아오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절망하기 위해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비극의 사슬을 끊고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해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인 아들아 내 유산은 없다 는 이 선언은 자식을 내치겠다는 차가운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기에 섣부른 재산 상속으로 자녀의 자립 의지를 꺾고 가족을 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겠다는 현명하고 따뜻한 다짐입니다. 최고의 유산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고기 잡는 법 그 자체입니다. 한 세무 전문가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나중에 10억 원을 상속으로 한 번에 주는 것보다 평소에 1억 원씩 나눠주며 스스로 투자하고 불려나가게 하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 고요. 우리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바로 스스로 자산을 불리고 관리하며 어떤 세상의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 바로 그것입니다. 자녀에게 미리 주는 돈은 이제 단순한 용돈이나 소비 자금이 아닙니다. 자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더 큰 부를 일구고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투자의 마중물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자녀의 자립을 위한 교육 과정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상속의 패러다임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현명한 증여는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4가지 구체적인 원칙과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나의 노후 준비가 100% 끝났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증여와 상속의 가장 큰 전제는 나의 노후가 완벽히 보장된 이유입니다. 내가 가진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주택연금까지 기댈 수 있는 모든 노후 소득원을 꼼꼼히 점검하고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도 품위 있는 여생을 보낼 수 있다는 확신이 설 때 바로 그때 비로소 증여를 고민해야 합니다. 두 번째 원칙, 늦어도 50대부터 10년 단위 증여 플랜을 세우십시오. 감정에 휘둘려 홧김에 재산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조언처럼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현재 세법상 10년간 자녀에게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물려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10년, 20년 단위의 계획을 세우는 것. 이 절세는 물론 자녀의 경제 교육까지 2마리 토끼를 잡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세 번째 실천 방안입니다. 자녀의 자립의 날개를 달아주는 구체적인 방법 2가지입니다. 먼저 자녀가 창업을 꿈꾼다면 창업자금 증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라는 제도를 통해 특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는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자녀의 꿈을 응원하고 경제적 자립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최고의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차용증을 활용한 합법적 자금 지원입니다. 당장 목돈이 필요한 자녀에게 무상으로 돈을 주기보다 가족 간 자금 대여 방식이 훨씬 현명할 수 있습니다. 한 세무정보에 따르면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세법상 정해진 이자율을 적용해도 연간 이자가 1,000만 원을 넘지 않아 증여세 없이 빌려줄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의 공증을 받은 차용증을 작성하고 약속대로 이자를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 자녀에게 돈의 무게와 책임감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 최후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십시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법적 효력을 갖춘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고 다른 자녀들의 최소 상속분인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산을 분배하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부양 등을 조건으로 증여할 경우에는 그 조건을 명확히 한 효도 계약서를 문서로 남겨두는 것도 혹시 모를 분쟁을 막는 최소한의 이성적인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역할은 죽을 때까지 자식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재산관리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자녀가 경제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인생의 코치가 되어야 합니다. 섣부른 상속은 자녀를 평생 온실 속 화초로 만들지만 현명한 지원은 자녀를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거목으로 키워낼 것입니다. 오늘 마음속으로 이렇게 선언해 보십시오. 아들아, 딸아, 너에게 물려줄 내 유산은 없다. 그리고 그 대신 이렇게 약속하십시오.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히 일어설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물려주겠다. 그것이야말로 돈 때문에 가족이 무너지는 비극을 막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값진 진정한 의미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여러분만의 지혜가 있다면 댓글로 그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 모두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